네, 2024년 1월 26일 이정훈입니다. 많은 보수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때문에 이러다가 보수 정권도 무너지고 나라도 망하는 거 아니냐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 이제 이번 염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른 의견, 즉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발언 때문에 터져나왔잖아요. 아주 재밌는 거는 윤석열과 다툴수록 한동훈에 대한 지지율은 올라가고, 한동훈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독특한 마력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묘한 마력이 있습니다. 이 마력 부분을 놓치면 이 정치를 잘못 읽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은 윤한 갈등을 계기로 둘을 갈라치려고 했는데, 갈라치면 칠수록 오히려 한동훈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국힘당이 오히려 안정적이 되고 윤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윤 대통령은 더 정치하기 좋은 구도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이 갖고 있는 묘한 마력이란 걸 제가 지적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여론조사 부분입니다. 한국갤럽이 조사했습니다. 23, 25일 유권자 1001명 대상으로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고 있다, 부정적인 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5%포인트 많이 늘었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못한다는 것은 일주일 전보다 5%포인트 늘어서 최고치,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잘한다라는 게 63%까지 올라갔어요. 굉장히 높이 올라간 겁니다. 이거는 여당을 대상으로 했을 때 2012년 새누리당 때죠. 그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받았던 거와 거의 비슷합니다. 동률입니다. 아니, 윤하고 한은 다퉈서 쩔쩔매고 있었는데 한에 대한 인기는 올라가고 윤 대통령 지지는 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떨어진 거는 명품백 사건이 많이 영향을 끼쳤어요. 근데 한동훈에 대한 지지는 올라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자, 박근혜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갔을 때는 이명박 정권입니다. 근데 이명박과 박근혜는 서로 앙숙이었죠. 근데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앙숙이냐? 저는 앙숙이 아니라고 봅니다. 두 세력이 갈라서기에는 좀 더 많은 세월이 걸릴 것 같습니다. MB하고 박근혜는 경선에서 붙어갖고 MB가 먼저 이기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건 계속 부닥치는 거고, 그 다음에 6.29 선언에 있었던 전두환과 노태우는 사실 노태우 대통령이 나이가 2살이 어리죠. 전두환보다. 그리고 육사는 동기지만 항상 형처럼 대하면서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노태우 씨는 자기의 동서가 누굽니까? 김복동 씨도 육사십이게 셋이 다 동기예요. 그러면 노태우는 자기 동서인, 자기 부인이 김옥숙 여사니까 김옥숙 여사 오빠가 김복동인데 육사 동기잖아요. 또 경북고등학교도 동기 겁니다. 그럼 둘이 친해야 되는데, 이 노태우가 생도 때부터 장교하면서 항상 전두환 편을 들어서 김복동 씨가 섭섭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이가 좋았습니다. 근데 둘이 이제 친구라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6.29 선언 거치고, 그 다음에 육공정보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백담사까지는 그럭저럭 갔는데 그거로는 자꾸 멀어져서 틀어져 버렸죠. 그래도 노태우 대통령이 돌아갔을 때 가기 전에 전두환 대통령이 가복이라도 하는 등 우정은 있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한동훈 관계는 나이가 10살이 더 벌어지죠. 아버지 아들 관계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숙질간, 삼촌 조카처럼 숙질간이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유대가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욕먹고 한동훈 지지율이 올라가도 잘 안 깨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한동훈 지지가 올라가게 되면 윤 대통령은
더 정권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데 그러한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만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율이 확 올라갔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를 흔드는 게 아니라 박근혜 지지율을 봤을 때는 MB 정부가 흔들리는 거죠.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안정된다. 이게 독특한 윤석열의 마력이란 부분을 놓치지 말라는 걸 제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여야를 택하는 정치 성향이 강한데 중간층들이 있잖아요. 의견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우회적으로 물어보게 되면은 윤석열 잘 못한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에 대해서 물으면은 긍정과 부정이 비슷하게 나와요. 좋게 보는 거죠. 말 안 하는 사람들도 저 정도 보게 되면 굉장히 한동훈은 인기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은 인기 올라가고 윤 대통령은 지지율 떨어지는데 정작 정당에 대한 인기도를 물으면 여전히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금소하지만 앞서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요, 지금 제3지대 신당들이 이제 막 나오려고 하는데 거기에 추격을 당하는 걸 염려해야 되는 모습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윤한 갈등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이제 정용환 기자가 상당히 재밌게 썼어요. 저랑 같은 의견을 아주 잘 써줬는데, 민주당은 한동훈 씨가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별 얘기하면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윤한 갈라치기를 한다고 했는데 실패했다. 이건 상당히 큰 문제다 하면서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린 여론조사를 쭉 분석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이제 윤한 갈등은 약속 대련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했지만은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였다. 왜냐? 자,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거냐, 이재명 부정부패를 심판하는 거냐, 이게 계속 관심이었죠. 근데 이제 한동훈 씨를 비대위원장 하면서 이재명 심판, 민주당 심판 쪽으로 분위기가 잡혔어요. 근데 둘이 갈등이 생겼단 말이야. 그랬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 이게 민주당에서 원했던 거는 윤석열 심판을 하려고 그랬는데 한동훈 씨가 김건희 명품백을 얘기하면서 윤한 갈등이 생기니까 즉 민주당이 원했던 윤석열 심판, 여당 심판 구도가 무너졌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한동훈 씨가 윤 대통령하고 각을 잠시라도 세웠기 때문에 여당 또는 윤석열 대통령 심판론이 힘을 잃고 이재명 심판론, 민주당 심판론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약간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아주 정 기자가 굉장히 잘 봤어요. 두 번째, 윤한 갈등은요, 모든 문제를 다 빨아당겼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갈라치기를 민주당이 해야 되는데 민주당도 그 갈등을 지켜보느라고 불경화하느라고 불을 안 껐다는, 불을 더 부채질해야 되는데 쳐다보느라고 구경하느라고 못했다라고 하면서 야권 몇 사람의 말을 그대로 옮겨서 보도했어요. 한 야권 인사는 국민의힘 측은 총선을 앞두고 언제든 또 다른 갈등과 봉합 과정을 거칠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한동훈, 윤석열 갈등이 있었고 또 하지만 얘는 계속 봉합을 해가는데 근데 정작 우리 민주당을 보니까 이낙연 나가, 조홍천 나가, 또 누구 나가 계속 탈당을 우리는 막지 못하지 않느냐. 국힘당도 갈등은 있지만 걔는 합치는 모습인데 우리는 계속 내보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 불구경하고 있을 탐이 없다. 우리가 지금 불붙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천에 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나 툭툭 치면서 같이 기차 타고 경복호 타고 오면서 딱 마무리하는 걸 보니까 그 전에 왜 대통령 선거할 때 이준석이가 반대로 갔을 때 울산에 가서 윤 대통령이 맥주 한잔 먹고 퉁퉁 치고 딱 끌어왔잖아요. 그 윤석열의 마력이죠. 맥주 한잔 먹고. 물론 그리고 나서 이준석을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탁 마무리하는 거. 그러면서 그때 폭발적으로 윤석열 지지율 올라가고 이준석도 한동안 무슨 버스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지지운동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탁탁탁탁 이렇게 깨져도 묻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력이 있는데 이걸 왜 방치하느냐. 야당 의원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한 의원도
나도 윤과 한의 관계가 뭔지 궁금해 죽겠다. 그거 보느라고 둘이 갈라치기 할 틈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슈 파이팅에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가지로 이제 세 번째 얘기했는데, 지금 어쨌든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했죠. 근데 지금 민주당은 재투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거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이제 3분의 2 3분의 2가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게 어려우니까 더 뒀다가 이제 국힘당에서 다 공천을 하면 그때 하려고 뭐 한다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근데 윤 대통령이 이제 KBS하고 무슨 뭐 대담하는 형태로 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라고 밝히면 이 이슈 자체도 이제 흐지부지 재미없어지는 거죠. 이게 윤석열의 말입니다. 반대로 이재명의 조불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씨는 지난 대선 때 보게 되면은 윤석열 후보가 어퍼컷 하니까 발로 차는데, 제가 어릴 때 태권도 좀 했습니다. 저도 뭐 대회도 나오고 했는데 발 차는 거 보니까 저거 억지로 차는 거죠. 몇 번 차면 가랭이 아파요. 저렇게 차는 거 아니에요. 그건 따라뚝입니다. 즉흥적으로 나오는 거는 가볍게 갑니다. 이 골프를 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제일 쉬운 설명이겠다. 힘 빼고 쳐야 돼. 힘 빼고 쳐야 착 재치처럼 때려야 되잖아요. 권투도 힘 빼고 치라 그러잖아요. 태권도 발차기도 힘 빼고 쳐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퍼커트는 가볍게 올라갔는데 이재명의 발차기는 힘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건 남 따라 하는 거고 억지로 배우는 거구나. 그만큼 이렇게 자유롭지 않다는 건데, 지금 윤 대통령은 사실 윤 대통령이 몇 가지 실수를 많이 했죠. 부산 엑스포 유치한다고 해외 다니고 어쩌고 했는데 완전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수습하는 과정에서 누구예요? 이재용, 최태원 이런 재벌총수 끌고 부산 가서 어묵 한번 탁 먹고 툭툭 치면서 툭 넘어오잖아요. 그게 마력이란 겁니다. 그 마력이 또 어디서 발휘됐는가 하면 미국 가서 바이든 앞에서 long time ago 하고 아메리칸 파이 부르면서 미국 여야를 막론하고 확 잡아버렸잖아요.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려고 그러십시오. 저도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말 잘한다는데 저도 한순간에 그렇게 휘어잡지 못해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윤석열 마력 아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거 박정희의 마력, 전두환의 마력, 이승만의 마력 버금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은 어떤 사람이냐? 이재명을 보여주는 게 1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백현동 재판이 있었어요. 이때 이재명 씨는 어쨌든 피고죠. 피고로 나왔는데 그가 유동규 씨를 상대로 직접 신문을 했어요. 변호사를 하지 않고. 이거 왜 그런가 하면은 대장동 개발 때인가 하도 복잡해서 그러네. 철거업자 A씨한테 유동규 씨가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욱 씨한테 3억 원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정진상, 김용 자기가 나눠 가졌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남욱 씨한테 3억 받고 이재명의 측근인 김용, 정진상이 가져갔고 나도 가져갔다 1억 원씩. 그 얘기를 한 건데 이재명 씨는 딱 거기서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면 그 철거업자 A씨한테 4천만 원 받았는데 또 그 철거업자한테 3억 원짜리 차용증을 써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남 씨한테 3억 원을 요구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네가 그 4천만 원 못 받고 이거 거꾸로 조작한 거지 하니까 유동규 씨가 소설 쓰지 말라고 이제 말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그때 내 사무실로 찾아온 사람이 있는데 그건 이재명 씨가 잘 아는 건달 아니냐. 그 건달이 이재명 친구라 의뢰받았다고 하더라고 하면서 역공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재명 씨는 나는 모른다. 이재명 씨는 뭐냐, 이재명 대표는. 아주 잠궈가지고 칼처럼 면도날처럼 이렇게, 자작자작 하는 거죠. 이렇게 척 붙이는 게 아니라. 저도 분석을 참 잘해요. 면도칼 같은 거는 해내는데, 한 번에 척 붙이는 건 제가 잘 못합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척 붙이는 사람이 인기가 좋고, 그 사람이 해내는 거고, 잘라내는 사람들은,
용도가 그런 용도로밖에 안 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윤석열과 다툴수록 인기가 올라가는 한동훈. 그 이유는 윤석열이 갖고 있는 독특한 흡인력 때문이다. 이 흡인력 때문에 윤한 갈등을 갈라치게 하는 민주당은 하면 할수록 오히려 말려들고 헛발질이 된다. 이재명은 지금 자기 살기 위해서 면도칼같이 칼을 갈고 있고, 그러다 이제 칼을 맞고 나서도 뭐 무지하게 아픈 양 이렇게 하는데, 하면 할수록 사람이 조불화한 게 비춰진다. 이거는 민주당한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말로는 나가지 마 하지만 잘 가요 이렇게 하는 거죠. 붙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의 마력 부분을 주목하시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보지 않고 한국 정치를, 총선 정치를 보게 되면 오판할 수 있다. 민주당은 바로 그 덫에 걸려있다. 네, 저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